안녕하십니까. 지금 유시민이가 이제 이거 이재명하고 손잡고요. 완전히 반 이재명 대선 주자들은 이제 이거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방송을 많이 하는 패널들 몇 명인데 도저히 유시민이가 왜 이러냐. 정계 은퇴하고 조용히 그 노무현 재단 하면서 작가인데 유튜브는 하는데 왜 이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반 이재명 대권주자들에게 이렇게 공격하느냐. 특히 유시민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노무현 때 노무현하고 친했죠. 친노무현. 그리고 이게 친문재인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재명 쪽에 붙어가지고 반문재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가? 이걸 이게 제가 여러 민주당 패널들한테 한번 분석 취재를 해봤습니다. 특히요, 재밌는 게 그 유시민하고요, 이재명은 이게 완전히 적이었어요. 옛날에 노무현 때는 아주 적이었어요. 노무현 때는. 그때 그 정진상이가 핵심이잖아. 이재명의 핵심은 정진상인데 정진상이가 유시민 밑에 일했어요. 옛날에 정진상이가 유시민 밑에 그때 국민참여당 유시민 밑에 일하다가 실망하고 성남으로 들어가 이재명 밑에 일한 거예요. 그만큼 이게 유시민하고 이재명이는 노선이 달랐어요. 이재명이는 정동영의 라인이고 정동영. 그 다음에 유시민은 아예 노무현을 지켜야 된다. 이래가 이게 노선이 달랐어요. 적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 몸이 돼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유시민이가 한 몸이 돼가지고 근데 반 이재명 주자들에게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기 쭉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대다수의 사람이 뭐냐. 두 명이 큰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두 명이 공통점이 있대요. 들어보면 맞아. 두 명 다 이제까지 정통 민주당에서 계속 비주류의 길, 어떤 분이 그 서름도 많이 겪은 비주류의 길을 겪고 온 평생. 이제 그래서 두 명의 꿈이 완전히 주류를 교체하자. 우리가 민주당이 주류가 돼야 된다. 이게 의기투합했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의 주류 보세요. 김대중이죠. 민주당의 주류는 김대중이야.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이게 주류라 봐야지.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한 번도 주류로 온 적이 없죠? 이재명이가 뭐 김대중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아니, 노무현 때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정동영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문재인 때도 이재명이를 뭐 중용하나? 이재명하고 문재인 물과 기름이잖아. 이재명도 변방에서 근데 뭐 정치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비주류 길을 걸어왔죠. 유시민도 그래요. 유시민도 정의당부터 이랬습니다. 옛날에 정의당 쫓겨나 막 싸우고 백바지가 뜨고 그 다음에 뭐 국민참여당 이러면서 정통 주류 세력으로 정치를 한 적은 없어요. 기억해보면 알 거예요. 둘 다 보면 변방의 비주류로 평생에 정치기를 걸어왔고 그래서 유시민에게 정계 은퇴한다는 말까지 했잖아. 한 번도 주류편에 제대로 뭐 한 번 장관 한번 했나? 옛날에 보건복지부 한번 했죠. 그 외에는 주류편에서 제대로 뭐 당권을 잡거나 이렇게 제대로 해온 적이 없어요. 없어요. 평생 변방의 비주류로 왔다. 근데 이번에 의기투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류를 바꿔야 된다. 이제 우리 둘이가 완전히 민주당을 장악해서 주류를 재편하자. 이렇게 의기투합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손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패널들 제가 물어봤더니 유시민이가 정계 복귀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된대. 할 수도 있지. 이 좌파들이 말을 뭐 한두 번 뒤집나? 저는 이래 봐요. 저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유시민이가 총리한다 봅니다. 저는 그래 봐요. 제가 그러니까 패널들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정치에 내가 이제 뭐 선출자 안 나간댔지. 내가 국회 선출자 안 나간댔지. 정치 안 한댔냐? 김부겸이도 복귀하잖아요. 김부겸이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총리로 충분히 의기투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노골적으로요. 유시민이가 어떤 방에 좌파 스피커를 맞거든. 비주류라도.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돕지는 않았다고. 김어준이 안 그러잖아. 김어준에게 약삭 빠르거든. 절대 이재명 노골적 안 도와. 이렇게 친문에 더 가깝지. 김어준이는. 근데 유시민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재명 편에 서버렸잖아. 그러면서 이제 김동연이 보고는 뭐라 하나. 김동연이는 야, 너게 이재명이가 경기도에서 시켜주는데 배신하냐? 이러잖아. 근데 이재명이 시켜준 것도 아니야. 아니, 이재명이 시켜준다고 되나? 경기도의사가 김동연이가 자기 힘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때 김은혜하고 붙을 때. 그 다음에 김경수 보고도 착한 2등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공개하냐고 막 비판하고요. 김부겸에게 능력이 안 되는 게 총리까지 하면 됐지 뭐 책임을 거라 그러고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있잖아요. 유시민이가. 이거는 결국 제가 보기에 둘 다 비주류로서 서러움 겪고다가 이제 둘이 손잡아서 완전히 주류를 재편해서 같이 권력을 나눠 가지는 이재명과 유시민, 대통령과 총리. 이렇게 유시민가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는데 지금 싸움은요. 1, 2, 5김입니다. 이제 5김. 와, 이재명 한 명, 1, 2, 이재명 한 명하고 5김 씨하고 싸움이야. 5김. 4김도 아니야. 5김이야, 5김. 보세요. 김동연, 그 다음에 김부겸, 그 다음에 김경수, 복당했죠? 그 다음에 김두관, 계속 논다잖아. 그 다음에 김영록. 김영록? 이따가 누구냐? 우리 우파 쪽에서 잘 몰라도요. 좌파 쪽에서 보면 이사가 전남 도지사입니다. 전남 도지사의 김영록이가 대선 출마 선언가 했다니까. 전남 도지사야. 이 자리에 박지원이가 노리고 박지원 꿈이 이거거든. 박지원이 꿈이 전남 도지사 하면 꿈이야. 김영록이가 국회의원도 했어요. 19대 때 해남에. 국회의원도 하고 19대 때.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전남지사인데 출마 선언했다고. 그러니까 김영록, 김두관,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와, 5김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하나 1, 2 이게 1대 5인데 여기에 유시민이가 완전히 이재명하고 손잡고 우리가 주류를 교체하자 이렇게 나선 이게 바로 현 민주당의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이걸 보면 이게 정치에 참 이게 영원한 적과 동지는 없어요. 원래 유시민하고 이재명이는 원래는 적이었어요. 물과 기름. 근데 지금 손잡는 곳에 나이 들어서 그게 유시민이가 나이가 60 넘으면서 내가 썩는 거야. 내가 썩고 있다니까 유시민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손잡고 완전히 주류를 재편해서 나도 이게 총리나 한 자리 해보자. 이런 욕심이란 거지. 둘 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나 봐요. 둘 다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유시민이가 되겠습니까? 이 자각이 아주 혹세무민하는 교활한 가짜로서 이 자각이 유시민입니다. 본질을 깨뜨려 봐야 된다. 물론 이제 둘 사이에 옛날에는 이해찬이가 있었지. 이해찬이가 유시민이 보좌관이라니까요. 유시민이가 이해찬 보좌관. 이해찬이가 이재명을 점 찍었다고. 근데 요즘 이해찬이 뭐합니까? 저는 모르니까. 뭐합니까? 물어봤더니 패널들이 다 그건 알거든. 사정들. 아주 위독하대요. 이해찬이가 건강이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막 걷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다. 이게 제가 아픈 사람 제가 비판할 건 아닌데요. 이해찬이가 우리나라 역사에 끼친 해악도 크잖아요. 자기가 50년, 100년 짓고 난다. 정조대왕 빼고, 정조 빼고는 이게 전부 보수 어쩌고저쩌고 역사 이야기 했잖아요. 그 해악을 끼친 게 크단 말이에요. 이해찬이가 쌍방울이 받은 돈도 엄청나거든요. 김성 대장한테. 근데 지금 몸이 아주 위중할 정도로 안 좋다. 이렇게 패널들이 저한테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활동은 이제 화면에 언론에 비치기 힘들 거예요. 대신에 유시민하고 이해찬이가 손을 잡고 주류 개초에 났습니다. 둘이가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둘이가 이길 거야. 주류는 이미 바뀌었다 봐요.
저는 5명의 김씨가 정치적으로 붙어도 이재명과 유시민을 못 당해. 정치적으로 안 돼. 다만 하나 희망을 거는 거는 지금 여기 반 이재명이 희망 거는 것도 하나더라고. 사법 리스크. 자기들 힘으로는 못 이겨. 근데 사법 리스크에서 이재명이가 출마 자기 제한된다. 그러면 이게 자기들 활동 공간 세상이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는 문제. 정치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이길 수는 없고 다만 그 사법 리스크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사들도. 하여튼 이 민주당 우리 상황 이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된다. 이재명, 유시민 연합이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과연 민주당을 완전히 주류 재편에서 장악해서 끝까지 갈지. 아니면 이게 저는 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꼬꾸라지면 유시민도 같이 꼬꾸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요. 앞으로 그 이재명, 유시민 연합과 그 다음에 오김. 이제 오김입니다. 그게 문제를 필두라는 처절한 아마 그 당내 투쟁이 벌어진다. 왜? 절대 타협이 안 된대.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김, 문재인을 필두라는 오김과 그 다음에 이재명, 유시민 연합이 당내에서 피비린다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싸움을 당내에서만 보면 이재명이 유리하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외부 변수, 사법 리스크에서 이재명이가 날아간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우리가 야당의 움직임도 계속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해찬이는 처벌받기는 어렵겠다. 몸이 워낙 안 좋아서 아마 그것도 한번 뉴스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